네, 소개받은 에비드넷의 조인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데이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과 여러 가지 스마트 헬스케어를 준비하는 데이터로 준비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에 저는 이맘쯤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도 이런 비대면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는지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의 급속도로 변화가 있으면 자본들 또는 경제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매체에서 올 4월인가요? 이때 나왔던 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주가도 크게 휘청거린다. 여기에 잘 대응한 기업들은 큰 수혜를 입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뭐 망한다. 뭐 이런 레슨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지난 8월에 코로나가 미국에 크게 타격을 처음 줬을 때 나왔던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팬데믹이 FDA, 미국 FDA로 하여금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했다라는 기사예요. 여기 이제 앞에 조금 계신 분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스테파니 한이라는 FDA 국장입니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봤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임상 시험이나 새로운 치료제 허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실제 의료기관에 저장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허가를 빨리 줄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스마트 병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를 준비하는 병원들, 그리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또는 효율화가 정말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를 받는 페이어, 그리고 뭐 환자들, 고객들이 그러면 어떤 서비스에 만족도가 있느냐, 어떤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돼서 향상이 되고 편리해지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실제 기술이 트렌드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가다가는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간접적인 이야기지만 비대면 이런 상황 플러스 전 세계 고령화들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민이 고령화된 사회와 헬스케어 익스펜디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민간의 자본도 크게 이런 헬스케어 텍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에 연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바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어떤 회사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지 큰 돈이 움직이는 걸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보험회사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여기 나왔던 브라이트, 클로버, 오스카, 헬스 같은 그런 새로운 보험사들이 많이 자라는 걸 봤고요. 물론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보험사에 대한 니즈도 많이 생겼는데, 이런 보험사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좀 더 기존의 보험업을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보험사들이 원격 의료까지 고객들한테 해주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격 의료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죠. 영국에 있는 바빌론 헬스라는 회사는 2019년도에 6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전 세계에서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의 라인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캡슐이라는 미국의 회사는
2시간 이내 그 약을 배달해 주겠다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비대면 상황과 맞물려서 크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 스마트 헬스케어와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하고 아주 이제 비슷한 보고서가 있어서 이제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거의 뭐 전쟁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쟁, 이걸 대비하여라 이런 이야기의 이제 KPMG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스케어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에 있고 실제로 길리어드나 GSK 같은 다국적 큰 제약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를 잘 이 보고서에서 정리를 해줬길래 참고를 제가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글에 다운로드를 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가 과연 뭔지 한번 저도 한번 제 머릿속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 지인의 사례고요. 제 지인이 이제 입꼬리에 이런 약간 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인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한번 기술을 해봤어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이게 입꼬리에 저기 약간의 뭔가 이상이 생기면 보통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더 기다려 보겠죠. 그래서 제 지인이 한 2주 이상을 기다려 봤대요. 그런데 낫지 않아서 집에 있는 연고를 좀 발라봤대요. 그런데 여전히 낫지 않아서 한 달째 돼서 아 이거는 조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입꼬리 질환 한번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의사가 아니어서 제대로 모르고 해가지고 아 이거 봐도 모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 의원을 이제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방문을 하면서 마침 이제 친구가 의사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우리의 그 비헤이비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스마트한 거는 별로 없죠. 그냥 누구나 하는 컨벤셔널한 그런 헬스케어 또는 의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을까 이제 봤더니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구글에 진짜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 거의 유사한 이미지 또는 일치된 이미지까지 보여줍니다. 영상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 사진들이 포함된 컨텐츠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진에 맞는 정말 그 증상과 진단명까지 노출되는 그런 페이지들이 보여지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스마트해지면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스킨 이미지 서치라는 미국의 실제 피부과 의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 질병에 가장 유사한 이 사진에 가장 유사한 그런 상병명까지 이렇게 퍼센트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웹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결국 피부 질환의 수만 장 또는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실제 인덱스에서 AI로 트레이닝한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이런 뭐 웹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또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에서도 피부과 사진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피부암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만드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능 높은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결국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를 학습해서 실제 어떤 환자의 데이터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환자가 갖는 데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소부장을 바로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빅데이터 그리고 고객이 갖는 또 사용자가 갖는 마이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축적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서도 바로 데이터에 축적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데이터로 하는 굉장히 많은 이노베이션들을 앞선 연자분들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이런 빅데이터로 앞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혁신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그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잘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 가능한 이노베이션들을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페이션트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또 예측까지 가능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심혈관 질환을 예측해서 저기 심근경색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알람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는 1년, 2년, 3년 후에 내가 나한테 올 수 있는 만성질환도 예측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로 가능한 이런 스마트한 그 헬스케어의 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그 병원들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플랫폼으로 엮어서 실제 임상 시험이 필요한 그런 기업의 임상 시험에 적절한 사이트를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도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픽사반이라는 약이 실제로 투여될 수 있는 환자가 22개 병원에 11,038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병원의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연동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질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임상 시험의 사이트를 잘 골라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피지빌리티를 체크하는 용도로 이런 빅데이터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컬 리서치, 실제 임상 연구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연구는 4개국에서 9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500만 명의 고혈압 환자의 그런 임상 연구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였고, 이런 다국가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같은 모양과 같은 용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미국,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이런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개인 중심으로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이 올 상반기에 케어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글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메디컬 데이터는 사일로 폐쇄됐고,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 환자 중심이 아닌 그런 병원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오질 못하는데 데이터가, 구글은 이거를 환자 중심으로,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검색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A 병원, B 병원, C 병원을 다녔으면 어떤 병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환자 중심으로 이제 모아준다라는 그런 프로덕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6개 병원에서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그 파일럿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내년 3월 이후로는 굉장히 큰 뭔가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하는 거는 이제 이 아이폰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약 한 700개 병원의 EMR과 이건 연동이 되고요. 700개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면 이 아이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환자가 뭐 하냐? 이거 가지고 환자가 어느 병원이든 가든 이 기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쉐어링 기능이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이 의료정보 시스템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보건의료정보원에 해당하는 ONC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 5개년 플랜을 보면은 개인 중심으로 이 의료 데이터가 통합되고, 그리고 연구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부터는 거의 많은 병원에서 API를 환자가 원하면 이 모바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미국이 굉장히 자유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의무화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불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아까 봤던 애플 그리고 구글의 이 환자의 데이터가 환자 중심으로 모아주는 일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그런 눈앞에 미래가 이제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따라지면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세상이 이제 올해부터 열리게 되는데 미국은 의료 마이데이터 세상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에서도 이런 의료 데이터에 큰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얼마 전, 뭐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나온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일본에 이제 JMDC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꽤 몇 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커가는 회사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거의 5조 원에 달하고요. 뭐 매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처방 데이터를 이제 한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제 처방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익명화하고 또 노멀라이즈 표준화해서 제약회사에 이제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스마트 헬스케어의 소부장이 바로 이제 데이터라고 했는데 일본은 전 세계 탑 20 제약사 중에 한 4-5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산업과 신약산업이 발달하려면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다 이런 데이터를 뭐 살 수 있는 한 사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제약이나 신약 개발이 발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실제 이런 의료정보의 표준화, 공유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그리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실제 이제 저희 실증 사업을 한 건데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부탁합니다. 환자들의 흩어져 있는 건강 기록을 한 번에 모아 의료진이나 의료기관과 공유해서 스마트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의료 마이데이터 메디팡팡. 메디팡팡으로 이렇게 쉬워집니다. 20개 종합병원의 EMR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정보, 심평원의 의료 정보를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혈압 진단받아서 약을 먹고는 있는데 약이 잘 안 맞아서 여러 번 바꾸기도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언제 진단받았는지 추가 검사는 마지막에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전에 근육통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피부가 여기저기 빨갛게 일어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알러지 같기는 했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냥 참았는데 어떤 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스마트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단 시점과 그동안의 치료 내역을 한 번에, 환자가 처방받은 약품명, 처방 시점, 투여량, 횟수까지 간편하게 EMR 복사도 OK. 국제 진료 정보 표준인 HL7 파이어를 적용한 진료 교류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교류 사업 대응도 편하게, 환자의 정보 제공 동의로 다양한 임상 연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건강 이력뿐 아니라 걸음수, 심박수 등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해 보다 퀄리티 높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업 메디팡팡으로 맞춤 스마트 진료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메디팡팡. 보시면 이제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공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그 20개 병원과 함께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애플이 이제 아까 그 진료 정보 공유 환자 중심의 이거를 이제 2021년 9월 이후에 출시를 했습니다. iOS 15 버전에서 이제 다운로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점에서 이 환자 중심의 진료 정보 교류를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뭐 일부나마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마이 헬스웨이라는 큰 국가적 프로젝트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제 ONC라는 기관에서 이제 한 것처럼 이런 환자 중심의 의료 마이 데이터가 더욱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2013년에 국가 이제 그 정책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캐치업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진짜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으로 이제 가야 된다. 누구나 이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이노베이션에 이제 그 타겟 되는 이제 그 산업들이 헬스케어, 바이오텍, 미디어 컨텐츠, ICT, 컨버지드 에너지 이런 주제에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한다라는 그런 뭐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다 이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ICT 컨버지드 에너지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가 됐고요. 미디어 컨텐츠도 뭐 K-팝, K-드라마 나왔습니다. 바이오텍도 이제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남은 게 이제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헬스케어를 스마트한 헬스케어로 우리나라가 좀 리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병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그 지자체 관계자들분들이 합심해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 중심의 병원들 그리고 연구 중심의 병원들이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만들어 가는데 큰 주축이 되길 기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